공통 9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죠. 왜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보내버리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fx가 있고 보내서 이렇게 되면 얘네를 하나의 적분으로 합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무슨 공식? 요거 a부터 b까지랑 b부터 c까지 있으면은 a부터 c까지 합칠 수 있다. 이거를 조금 응용해서 얘를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a부터 얘를 보낼게요. 얘를 이걸 보내면 a부터 c까지 해서 a부터 b까지를 빼면 b부터 c까지겠지. 이렇게 아래 끝이 똑같을 때 이렇게 가는 것처럼 똑같이 아래 끝이 똑같으니까 요렇게 가서 그냥 얘로 해석하면 좀 더 편하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이제 fx 한 번만 적분하면 되니까 x 세제곱에 8x 제곱에 20x 하고 0과 a 넣으니까 a 세제곱 8a 제곱 20a. 그게 빵인 거죠. 왜냐면 얘를 옮겼으니까 우변은 빵이 됐지. 그럼 여기서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a는 절대 0이 아니어서 a로 그냥 한번 나눠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가 나오는데 양수니까 10만 바로 답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공통 10번입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이 fx 삼각함수가 있는데 어디서 최대값을 가진다. 우선 최대값에 먼저 집중을 좀 해보면 요 함수의 최대값은 뭐예요? a 더하기 3이죠. 왜냐면 a가 자연수, 양수니까. 따라서 그게 13이니까 a 값은 그냥 10으로 확정이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x가 어디에서 요것만 좀 집중하면 되는데 얘가 코사인 함수다 보니까 y는 3을 기준으로 해서 요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었을 거거든요. 여기가 y축이었겠죠. 왜냐면 코사인 함수는 이제 y축에서 최대값을 일단 가지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되는 거. 이 첫 번째, 두 번째 주기들이 b분의 2파이, b분의 4파이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주기에 해당하는 값에서 코사인은 윗봉우리, 즉 최대값을 가지게 되죠. 그럼 그 3분의 파이라는 값이 얘일 수도 있고 얘가 3분의 파일 수도 있고 얘가 3분의 파일 수도 있고 그 뒤에 얘가 3분의 파일 수도 있고 이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3분의 파이라고 하는 애가 얘일 수도 있고 뭐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쭉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등식이니까 양변의 파이 나누면 3분의 1이 b분의 2이거나 b분의 4이거나 b분의 6이거나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어차피 또 양쪽이 등식이니까 뒤집어요. 3분의 1 뒤집고 오른쪽도 뒤집어서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식이 성립한다면 b의 값은 6이겠죠. 만약에 요 식이 성립한다면 b의 값은 10이겠죠. 요게 성립하면 18이겠죠. 그 다음에 얘가 성립하면 24겠죠. 6인 등차 수열로 b는 어떤 값이든 다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a, b의 순서쌍이라고 한 거예요. a 값은 확정됐지만 b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무한히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근데 어차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최소값만 물어봤으니까 결국 b가 6일 때겠죠. 따라서 두 개의 합인 16이 합의 최소값이 된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공통 11번입니다. 이 문제 어렵지 않죠? 일단 바로 속도부터 구해보면은 3t 제곱에 3t에 6 이렇게 해서 3으로 묶고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어차피 t가 음수인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2라는 시점에서 이제 운동 방향이 바뀌겠죠. 따라서 그 시각은 2초인 거고 그때 가속도를 물어봤으니까 한 번만 더 미분해가지고 6t 빼기 3 여기다 이제 2를 넣었을 때를 물어보는 거니까 12 빼기 3 해서 9.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공통 12번입니다. 자, 이거는 뭔가 행동 강령으로 그냥 딱 풀어내는 문제예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시그마 있고 k1부터 n까지 있으면 이 안에 k에 대한 식이 있을 텐데 이거는 우리가 뭘로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거 무조건 sn으로 인식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sn으로 인식할 거냐? 이 안에 있는 k에 대한 식 자체를 무조건 새로운 수열로 잡으세요. 이렇게. 즉 n으로 바꾼다면은 얘를 그냥 우리가 일단 cn이라는 새로운 수열로 잡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얘가 ck가 됐고 여기에 1부터 해서 n까지를 다 넣으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cn이라는 수열에 대해서 바로 sn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sn이 지금 보니까 2차식으로 주어졌네. sn이 2차식이면 원 수열이 뭐야? 무조건 등차죠. 그러면 거기서 첫째 항은 그냥 1 넣으면 되고 그때 공차는 어떻게 구해? 공차는 그 현우진 씨가 늘 말하는 거 그 무슨 미분이라고 살짝 미분이라 그러나? 이거 한번 미분하면은 n의 개수가 1이죠.
그 1이 바로 공차다. 그래서 이거 써먹으면은 진짜 편하게 구할 수 있고, 그럼 우리는 CN의 일반항 공식도 쉽죠. 공차가 바로 n의 개수니까 n이 되는 거고, 그때의 상수항은 여기로 맞춰가는 거야.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값이 2분의 1이 떠야 되니까, 그렇게 되려면 이 네모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죠. 그래야 1 넣었을 때 1 빼기 2분의 1로 이게 뜰 테니까. 이렇게 CN을 그냥 쉽게 완성시켜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불러오는 거야. CN은 우리가 잡은 수열이고 실제로 문제에서 궁금한 건 AN과 BN이니까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CN이자 요게 됐어.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A1의 값이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써먹긴 써먹어야 되잖아. 즉 그냥 n에다가 한번 1 넣어보자.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A1의 값은 2가 됐으니까 B2분의 2가 2분의 1이야. 따라서 B2는 4가 되네. 근데 문제에서 B1이 2라 그랬고 BN은 등차라고도 말을 했거든요. 그럼 공차가 2네. 첫째 항 2고 공차도 2면은 BN이라는 거에 또 일반항은 어떻게 돼? 이건 그냥 2N이에요. 그쵸? 따라서 그럼 여기서 우리는 AN의 일반항을 찾을 거야. 왜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마지막에 요거니까. 그럼 여기서 BN 플러스 1은 요 n자리에 n 플러스 1을 넣겠다는 거니까 요거잖아. 즉 BN 플러스 1 분의 AN이 이거였잖아. 그럼 여기서 보내면 되죠. 이렇게 보냈고 이 2는 여기다 넣어가지고 분수를 없애주는 게 낫겠죠. 그럼 여기서 2n 빼기 1이 돼서 이게 바로 AN의 일반항이다. 그럼 이거 그냥 전개하자. 왜냐면 시그마 공식 써야 되니까 전개해서 계산하면 요거겠죠. 마지막으로 이거를 1부터 5까지 AK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일반항 공식 쓰는 거지. 시그마 공식. 따라서 n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 한 개짜리는 2분의 n 플러스 1. 마지막으로 상수는 그냥 5만 곱한다. 그래서 딱딱 해가지고 110. 여기는 15 빼기 5 해서 120.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동 강령으로만 달린 거예요. 일단 첫 번째가 뭐라고 정리하면 요렇게 시그마 K1부터 N까지 있고 K에 대한 식이 있으면 얘 자체를 일단 새로운 수열로 놓고 이거를 SN으로 생각해서 SN 주어졌을 때 대처법으로 가자는 거야. 근데 마침 SN이 2차였다? 바로 등차다. 등차면 1항 넣고 N에 1에서 1 구하고 공차는 살짝 미분으로 바로 구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수열의 일반항 잡았다. 그럼 이제 그 수열로 가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빼먹을 수 있는 정보는 요거밖에 없다. 그래서 n에다가 1 대입해가지고 요거 잡으면 bn은 등차라는 정보가 있었으니까 bn에서 일반항 또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시그마 공식마저도 행동 강령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딱딱딱딱 그냥 뭔가 그 틀에 맞춰진 것처럼 기계적으로 딱 풀었어야 되는 문제야. 전혀 그냥 뭔가 내 자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아무튼 답은 1번이 됩니다. 공통 13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워낙 자주 나오는 문제죠. 일단 3차함수 fx인데 최고치 한계수 하나 던져줬고 정보가 하나, 둘, 세 개 여기까지 4개. 그럼 식을 완벽하게 완성시킬 수 있다 라고 미리 잡을 수 있죠. 그럼 fx를 잡을 때 이 정보가 있으니까 x 빼기 1, x 빼기 2로 잡고 나머지 하나만 k로 잡은 다음에 그 k를 얘로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f'0 바로 들어가 보면은 고배 미분을 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얘 미분에서 1 됐고 나머지 이거 두 개만 남은 거에서 0 대입하면은 마이랑 막K가 곱해지니까 2K겠죠. 그 다음에 얘가 미분돼서 없어지면 얘네들만 남는데 거기에 0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일과 막K가 되니까 곱하면 K겠죠. 마지막으로 얘가 사라지면 얘네 둘만 남는 상태에서 마일과 마이의 곱이니까 2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빨리 구할 수 있겠죠. 그게 마이너스 7이니까 여기서 K값이 마 3이 뜨면서 fx의 식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fx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라는 점을 보니까 3컴마래. 그럼 얘 3컴마에다가 그냥 여기다가 3 대입하면 y값도 나오겠죠. 실제로 y값을 구해보면 2 곱하기 1 곱하기 6이어서 12가 된다. 그리고 나서 OP라는 그럼 직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원점과 얘를 이은 거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y는 4x가 되겠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b 빼기 a를 물어봤는데 b라는 걸 보면은 직선이 이 fx 곡선보다 위에 있어. a는 반대로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어. 그럼 b 빼기 a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0부터 3까지 들어간 다음에 4x라는 직선에서 fx를 빼서 적분시키면 끝이겠죠.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언제나 핵심이 뭐예요? 요 중간 교점을 구하지 마라. 그게 핵심이다. 무조건 하나의 적분으로 무조건 처리할 수 있게 나올 거다.
그러면 얘를 조금 더 편하게 구하기 위해서 얘 그냥 따로 계산해주고 요거 따로 계산합시다. fx는 현재 이 상태인데 1에다가 2에다가 플러스 3. 그럼 이제 뭐 요 놈은 2x 제곱에다가 0, 3 넣으니까 18로 끝내버리고 이제 얘는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노가다 해야 돼요. 전개. 그래서 x 세제곱에 그 다음에 전개를 해보면 x제곱 없겠다. 그리고 x의 개수는 2랑 마3과 마6이니까 마이너스 7x 될 거고 마지막으로 상수학은 플러스 6이겠네. 그럼 그거를 한번 적분을 시키고 나서 이제 3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 버리면 얘가 4분의 81, 2분의 63, 여기는 18를 여기서 빼는 거니까 빼서 계산을 해주면 18끼리 날라갈 거고 그럼 얘만 이제 2배 시켜서 126에서 81 빼니까 45가 되겠다. 따라서 답은 4분의 45가 되죠. 따라서 5번이 답이 됩니다. 공통 14번입니다. 도형 문제 중에서 어느 정도 무난하기도 했고 그리고 좀 딱딱 떨어지는 맛이 있어가지고 차근차근 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일단 첫 번째 AD 대 DB가 3대 2니까 바로 여기 3K, 2K 잡을 수 있을 거고 지금 이 원의 중심이 A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원의 반지름이죠. 따라서 이쪽도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여기도 3K가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정보가 요거예요. 사인 값의 B.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거 사인 값의 B는 뭐랑 같아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B랑 같죠. 즉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를 A라고 놓았을 때 이쪽 지금 C랑 마주보는 거는 5K니까 A 대 5K가 8대 5라는 거라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면 A가 8K가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도 8K라는 거 잡아놓고 자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것도 갑시다. ADE랑 ABC 넓이 B를 갔어요. 그럼 ADE 보면은 삼각형 ADE 2분의 1에다가 3K, 3K 하고 sin A 하면 되겠죠. ABC도 똑같이 가보면 2분의 1에다가 5K에 이쪽 전체 길이는 모르죠. 그럼 그냥 AC라고 둡시다. 그 다음에 sin A 두 개를 비율을 한 게 9대 35라고 했는데 일단 이 비례식에서 똑같은 거 다 지워져 버리면 이거 지우고 sin A도 지우고 그 다음에 K 하나 지우고 그 다음에 이쪽 339랑 이쪽 9도 또 지울 수 있어서 이렇게까지 냅두고 나면은 이쪽에 5AC랑 1이랑 곱해서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다 날라가고 K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니까 35K가 돼서 AC의 길이도 7K로 뜬다. 그럼 여기 전체가 7K니까 이쪽은 4K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애들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 정보로는 외접원 반지름 길이가 나왔으니까 사인 값을 알려준 거겠죠. 그럼 사인 법칙을 한번 써봅시다. 자, 여기 sin A랑 마주보는 거 여기 있으니까 sin A 분의 마주보는 8K는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가 7이라 그랬나요? 잠깐 뭔가 이상해. 쏘리. 예, 그쵸. 미안해요. K값 이건 좀 나중에 쓰고 5K, 7K, 8K 변의 길이가 아무튼 간에 정확히는 안 나왔어도 세 변에 이렇게 비례식 값이 나오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코사인 법칙을 무조건 쓸 수가 있죠. 왜냐? K는 어차피 날아갈 거니까. 그럼 2 곱하기 마주보는 거 5K에 7K 해놓고 위에는 제곱의 합에다가 마주보는 거 8K의 제곱 빼주면 여기서 밑에는 70K가 되고 위에는 계산하면 10K 제곱이 되면서 K제곱 되면서 날라가고 0도 날라가서 7분의 1이 된다. 그러면 코사인 A가 7분의 1이란 얘기는 7, 1이니까 피타고라스 써서 사인 A는 바로 7분의 4루트 3이 될 거다. 이제 사인 법칙을 씁시다. 자, 그럼 사인 A 값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사인 A 분의 마주보는 8K는 외접원 반지름이 7이니까 그거의 2배에서 14 써버리면 바로 넘겨버려서 8K는 14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쪽 좀 지우고 그러면 계산했을 때 8루트 3이 되면서 오케이. K가 루트 3이구나. 그럼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3루트 3, 3루트 3 다 나왔다. 그래서 2루트 3, 8루트 3, 4루트 3 다 나왔고 이제 찐막으로 자 P라는 점이 여기 원 위를 막 움직이고 있대요. 그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PBC라는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인데
PBC를 내가 어떻게 잡더라도 밑변을 이 BC라고 한다면 밑변인 8루트 3은 바뀌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이 높이값이 언제가 최대가 되니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그 높이가 최대가 되는 건 어떻게 구한다? 원방에서도 배웠지만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에서 수선을 내리는 거야. 이렇게 딱 중심에서 딱 내린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반지름만큼 연장시킨 거. 현재 원의 반지름이 3루트 3이니까 여기가 3루트 3이겠죠. 그때의 P가 최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뭐만 구하면 돼? 요 길이만 구하면 이 전체 높이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서 코사인 B의 값도 한번 구합시다. 어차피 변의 길이가 다 나왔고 아까는 우리가 코사인 A를 구했는데 코사인 B도 똑같이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마주보는 게 5루트 3, 8루트 3인데 자 보면 알겠지만 아까 K가 어차피 지워지는 값이었잖아요. 원래 이게 5K, 8K, 7K였잖아. 지금은 K가 루트 3으로 구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K를 다 무시하자고 미리 약분치고 그냥 5, 8, 7로 해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5 곱하기 8에다가 25, 64에 49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가 40이 되면서 딱 지워져서 2분의 1 특수각이라는 거야. B는 60도였다는 거네. 그런 것도 뭐 알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인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사인 B 즉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애는 이거 분의 5루트 3분의 우리가 원하는 요 초록색 길이겠죠. 그냥 네모라고 잠깐 하면 크로스 했을 때 2 곱하기 네모가 15니까 여기서 네모 값은 2분의 15라고 뜬다. 따라서 여기서 PBC라는 삼각형의 전체 높이가 얘 더하기 얘가 높이가 된다는 거예요. 즉 3루트 3 더하기 2분의 15가 높이고 그 다음에 밑변은 여기 8루트 3이 있죠. 8루트 3이 밑변이고 2분의 1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라는 거죠. 얘부터 먼저 해주고 이렇게 분배해주면 앞에 거는 36이 될 거고 뒤에는 4루트 3에다가 2분의 15 곱하니까 이렇게 돼서 30루트 3이 된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공통 15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좀 아름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딱딱 떨어지는 맛이 있죠. 특히나 이제 요 조건 써먹었을 때 그 좀 희열감도 있고. 아무튼 봅시다. 자, 일단은 fx는 최고차 함계수 음수인 2차 함수라고 했는데 미분 가능 때문에 fx를 봤을 때 바로 보면 이제 0에서 연속성부터 보면은 이거죠. 그리고 미분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양변을 한번 미분해보면 f'x에 이쪽은 3x 제곱 2ax 15가 되는데 이제 이쪽에서도 위아래다가 0 대입해버리면은 f'0은 15가 되면서 얘가 상수항 얘가 1차항이죠 fx에. 따라서 이건 2차항의 개수 빼고는 이미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fx의 그냥 개수 2차항 개수 그냥 뭐 p라고 한다면 px 제곱에 15x에 7이 된 거고 그럼 이쪽 f'x는 2px에 1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미 이렇게 fx p만 구하면 되는 상태인데 자 일단 그리고 p는 음수죠. 문제 이제 나 조건만 남았어요. g'을 보는 거야 둘 다. 따라서 이제 우린 여기만 관찰을 할 건데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근의 개수가 4개래요. 어차피 두 개의 곱이다 보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은 g'x가 0이 되는 실근이 있을 거고 g'x 빼기 4가 0이 되는 실근이 있어서 이 모든 실근의 총 개수가 4개라는 거죠. 현재 지금. 자, 근데 이 g'x 자체의 근을 그럼 한번 보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자는 거야. 그랬을 때 이쪽은 직선이고 y절편이 15에서 시작해요. 그쵸? 그 다음에 p가 음수기 때문에 이 p도 당연히 음수라서 얘는 무조건 기울기가 음수니까 한번 만나요. 그때 x절편은 뭐 이렇게 될 거야. 문제는 그 왼쪽이에요. 요놈. 얘는 사실 축이 어딘지도 모르고 얘가 심지어 x축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0보다 작은 영역만 그릴 때 이렇게 뭔가 안 만날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보자는 거야. 첫 번째, 가장 간단한 케이스. 안 만난다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 그리고 얘네 15에서는 만나겠죠. 당연히. 이쪽도 15, 15니까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아무튼 그랬을 때 그럼 요게 g'x는 0의 근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서 g'x는 0의 근이 1개잖아. 1개. 그러면 자, 이 그래프는 얘를 그냥 단순히 뭐 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x축으로 4만큼, 즉 오른쪽으로 4만큼 이동한 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이동한다고 쳐도 근의 개수가 바뀌냐는 거야. 안 바뀌죠? 그 말은 뭐냐? 얘도 근 무조건 1개예요. 그래서 요거는 전체 근이 2개이기 때문에 바로 모순이죠. 총 근이 4개가 나와야만 하니까. 아, 그럼 이제 이쪽에서 근을 안 가지는 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 중근이면 딱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된다면, 자, 여기 중근 뭔가 알파가 있고, 이렇게 있다면, G'X는 0의 근이 알파랑 이렇게 2개가 떴고,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뭐예요? 각각을 오른쪽으로 4칸씩 간 거니까, 얘도 4칸 가서 이렇게, 알파 더하기 4, 얘도 4칸 가서 이렇게 더하기 4, 하면서 결론적으로 총 4개가 뜨니까, 아, 요거였구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이차함수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서 판별식이 0이 떠야만 하겠네.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한번 보자고. a제곱 빼기 45가 0인 거니까 a제곱이 45라서 a는 풀마 3루트 5가 되거든요. 그럼 둘 중에 풀마 중에 뭐가 되어야 되냐? 하나의 조건이 더 남았어. 바로 여기 있는 이 축이 0 기준으로 음수 쪽에 있어야만 하죠. 얘가 만약에 0 기준으로 양수 쪽 축이었다면 이때는 요만큼만 남기 때문에 중근이 안 생기잖아. 아, 따라서 축이 음수구나. 근데 여기서의 축의 방정식은 뭐야? 마이너스 6분의 2a, 즉 마이너스 3분의 a니까 그게 음수가 되려면 그때 a 값은 양수가 되어야만 하죠. 따라서 a는 3루트 5여야 하는데 문제를 보니까 이게 딱 있는 거지. 중근 아니라고 말을 해준 거죠. 혼란스러워진 거야. 중근 아니야? 4개인데? 그럼 남은 게 뭐밖에 없어? 서로 다른 두 실근밖에 없어.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뭔가 알파, 베타가 있고 이렇게 있어서 얘는 문제가 뭐냐면 이거의 근이 3개예요. 3개. 그러면 얘의 근도 당연히 또 이 모든 근들을 4만큼 더한 3개란 말이야. 그럼 어때? 총 6개야. 총 4개여야 되는데 그럼 남은 건 뭐야? 문제를 보니까 어차피 서로 다른 실근이잖아. 아, 이 6개 중에서 겹치는 게 생겨야 되겠구나. 그거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가능한 건 2쌍이나 겹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딱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알파에서 4 더한 게 베타랑 같아지고 베타에서 4 더한 건 얘랑 같아져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하나, 둘, 셋, 4개가 된다는 거지. 이 얼마나 아름답냐 라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지금은 3x 제곱에 2ax에 15는 0의 근이 알파랑 베타가 아니고 알파 플러스 4로 잡아도 되겠죠. 그럼 여기서 근각의 수를 쓸 건데 두근의 합은 또 다른 문자가 있으니까 두근의 곱부터 쓰자고. 그럼 이게 뭐야? 3분의 15니까 5가 되겠죠.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빼기 5가 0이고 이렇게 됐을 때 알파가 1과 마이너스 5인데 알파 무조건 음수죠. 따라서 마이너스 5. 알파는 마이너스 5다. 거기에 4를 더한 베타도 음수여야 되는데 딱 마이너스 1로 음수 받죠. 그럼 또 4를 더한 얘가 3이구나. 이렇게 되면서 p의 값까지도 나온다. 양변 역수 취하면 이렇게 될 거고 역수를 안 취했네. 미쳤나봐. 자, 마이너스 15분의 2p가 3분의 1이고 그럼 마이너스 15 다 넘겨버리면 2p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p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다. 그럼 그때 뭐 a 같은 것도 다 나오겠죠. 두근의 합이었으니까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3분의 2a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애주고 지워주면 a는 9가 된다. 이렇게 모든 게 다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G-2랑 G2를 물어봤는데 A가 9였고 P가 마이너스 2분의 5였다. A가 9였고 P가 마이너스 2분의 5였다. 그럼 이제 끝났죠. G-2는 이쪽 3차 함수에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8에 36에 30에 7이니까 이쪽 6이 되고 13이니까 얘는 5가 될 거고 G2는 여기다 대입하는 거면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4 곱하고 그 다음에 30에다가 7이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 10, 27. 따라서 2개 더하면 32가 되겠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공통 18번입니다. 이거는 뭐 3점짜리 문제인 만큼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조금의 당황은 할 수 있었겠다 싶어서 갖고 왔어요. 자, 이거 흔히 보던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A1부터 A16까지 전체의 합을 물어봤는데 흔히 보던 식이 아니다? 무조건 대입밖에 없어요. n에 1대입, 2대입 이렇게 대입해 나가면서 감을 잡는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쪽은 어떤 걸 대입해도 우변은 항상 12구나 이런 것도 이제 좀 깨달을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여기서 멈추면
이거 4개를 합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좌변이 A1부터 시작해서 A8까지가 싹 다 더해져 있네. 거기까지의 합이 12가 4번 더해졌으니까 48이죠.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해봐. n에다가 5 대입해버리면은 이게 A5가 살아있는데 여기 이미 A5 썼죠. 그럼 굳이 이것보다 n에다가 바로 9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A9랑 A13이 뜨겠지. 10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11. 그럼 이제 여기서 느낌이 온다는 거지. 12까지 대입하면 또 얘네를 더하면은 A9부터 A16까지인데 그것도 48. 얘네를 두 개 다 더하면 딱 문제에서 물어보는 A1부터 A16까지가 싹 다 더해지겠죠.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그냥 두 개 더하는 거니까 96이 됩니다. 공통 20번입니다. 이게 25학년도 수능 중에서 제일 복병인 문제였죠. 왜냐면은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번호 때문에 20번은 좀 대부분 그냥 무난하게 푸는 경향이 요새는 많았었는데 이때 20번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가 뭐지?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되게 많이 당황했었던. 그리고 저도 실제로 이 25학년도 수능을 실제로 그 원서 접수해서 수능장에서 봤었는데 그때 저도 한번 넘겼어요, 처음에. 왜냐면은 이제 요 식을 보고 나서 저 포함해서 이제 미정러들은 역함수 같은 걸로 접근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고. 자, 그럼 이제 그래프는 미리 좀 그려놨어요. 이렇게 두 그래프의 교점인 바로 여기가 K라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는 K, K겠죠. Y는 X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K는 5분의 1에 K 빼기 3과 K가 같도록 하는 그냥 그런 수인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먼저 체크했으면 이게 좀 쉬워요. 왜냐면 자, 이 식을 살짝 조작을 해보면 얘가 현재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전부 다 일로 보내버려. 그럼 좌변에 1이 남고 우변에 요게 남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눠서 5의 k제곱과 5의 마이너스 3제곱으로 나눠버린 다음에 얘만 다시 좌변으로 보내버리면 이거는 역수 취급되면서 오히려 5의 세제곱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딱 보니까 이거가 요거를 딱 세제곱하면 되네? 따라서 양변 세제곱해. 그러면 5의 9제곱은 k 세제곱에 5의 3k 제곱이고 문제선 거기에 역수니까 역수로 싹싹 해버리면 우리는 얘 대신에 이걸 써도 상관없죠. 즉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f 안에 5의 9제곱분의 1로 바뀌는 거죠. 아, 우리는 얘만 찾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얘는 당연히 문제에서 준 조건이라고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찾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 식이 있잖아. 요 식에다가 내가 어떤 알파라는 수를 만약에 대입을 했어. 그럼 f 알파는 3 알파라는 식이 나오고 이때 만약에 요 f 알파가 5의 9제곱분의 1이라면 즉 이런 관계가 되는 알파를 우리가 가정한다면 그때 좌변이 이렇게 되면서 딱 문제에서 원하는 게 됐죠. 즉 뭐예요? 우리는 그때 3알파의 값만 구하면 답이 끝나겠네. 얘를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야? 요거를 만족시키는 알파를 찾아서 그 알파의 3배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 요거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생각해봐. 그럼 여기다가 알파를 넣었을 때 이렇게 될 텐데 그게 5의 9제곱분의 1이라는 건 요거잖아. 그래서 얘랑 같은 거니까 알파가 12 해서 답이 36이구나 라고 그냥 끝내서 실제로 답이 36이에요. 저도 수능장에서 이렇게 풀었는데 대신에 문제가 있지. 하나 뭘 체크해야 돼. 이 식은 언제나 성립하는 게 아니고 K보다 큰 X에 대해서만 성립한단 말이야. 즉 알파라는 애가 K보다 큰지 아니면 K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몰라. 만약에 이거라면은 이게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파가 K보다 큰지를 궁금해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걸 알파로 잡았냐면은 바로 F 알파가 5의 9제곱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걸 알파로 잡았었죠. 요거를. 따라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지금 이쪽이 K잖아. K 기준으로 만약에 알파가 여기 있어서 그때 값이 5의 9제곱분의 1이 됐었다면 이때는 알파를 가지고 10이라고 쓸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알파가 이쯤 있어. 그래서 걔를 넣었을 때 이게 5의 9제곱분의 1이야.
그럼 알파를 쓸 수 없지. 왜냐면 알파는 k보다 작고 k보다 작을 때 fx의 식은 어디서도 주어지지 않았어. k보다 클 때만 주어졌거든. 그래서 우리는 핵심이 뭐냐? 이 5의 구제곱분의 1이라는 요 y좌표가 여기 있니 혹은 여기 있니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민을 해봐야 돼. 근데 이건 별거 아니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만약에 5의 구제곱분의 1이 여기 있다면 그러면 여기는 자, 여기가 5의 구제곱분의 1이라면 이쪽이 바로 뭐가 돼요? 5의 구제곱분의 1, 5의 구제곱분의 1이 되면서 이 x좌표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그때 여기서 이 알파라고 하는 수는 뭐야? 어차피 이게 되도록 하는 거니까 5분의 1에 x 빼기 3이 5에 이게 되도록 하는 x니까 이거 우리가 아까 구한 알파 즉 10이랑 같죠. 얘는 10이란 말이야. 얘랑 얘의 대소방위가 지금 바뀌어 있죠.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즉 5의 구제곱분에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자, 한 번만 더 제대로 그림 그려서 보면은 이 상태에서 이쯤에 5의 구제곱분의 1이 있어야 말이 되는 게 그럼 이제 그때는 여기가 y는 x니까 이 점이 5의 구제곱분의 1, 5의 구제곱분의 1이라서 여기 x좌표가 5의 구제곱분의 1이고 그때 여기는 뭐야? 이게 12, 5의 구제곱분의 1이니까 12가 여기 있잖아. 그래야 이 대소관계가 딱 맞죠. 이게 맞는 그림인 거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자, 만약에 이쯤에 5의 구제곱분의 1이 있다면 여기가 지금 12가 되는 거고 여기가 5의 구제곱분의 1이 되니까 이때는 지금 대소관계가 틀렸죠. 그래서 이 그림이 아니고 이 그림이 맞으니까 결론적으로 그때의 알파는 자, 여기 있어가지고 아무튼 여기 K보다 무조건 큰 게 맞다라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알파는 12가 되고 최종 답은 36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괜히 뭐 그래프적으로 어렵게 해석하고 할 게 전혀 없었어요. 막 오히려 확통러들은 이걸 보고 역함수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을 텐데 미정러들이 괜히 말렸던 문제였다. 아무튼 답은 36이 됩니다. 공통 21번입니다. 이 유형은 진짜 평가원이 사랑하는 유형이죠, 요새. 막 진짜 여기저기서 번호에서 나와요. 이때는 21번에 나왔지만 또 26학년도 9평에는 13번에도 나왔고 바로 뭐냐면 진짜 별거 아닌 극한값인데 이제 분수의 극한값을 주고 뭐 언제나 존재한다 이런 거 주는 유형.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가 중요해? 이 분모가 0이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해요. 분모가 0이 될 때 분자도 같이 0이 돼서 0분의 0꼴을 만족해야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냥 그게 끝이라서 개념적으로는 너무나 단순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 이 fx라는 x에다가 알파를 뭘 넣어도 무조건 이 분수의 극한값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f 알파가 0이 되도록 하는 어떤 알파가 있을 때 그때는 무조건 분모가 0이 됐으니까 분자도 무조건 같이 0이 되어줘야만 해요. 그쵸? 근데 이 fx가 3차 함수거든요. 3차 함수는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값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치역이 음의 실수부터 양의 실수까지 실수 전체로 다 있죠. 즉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는 무조건 만나야 되죠. 그 말은 뭐야? 0이 되도록 하는 알파가 최소 한 개는 무조건 존재해. 이게 2차 함수나 4차 함수와의 엄청나게 큰 차이죠. 얘네들은 i의 x축과 안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족시키는 알파가 적어도 하나가 있고 아무튼 그 알파에 대해서는 얘도 같이 0이 되어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냥 아무렇게나 예시로 잡아볼게요. 만약에 이 f알파가 0이 되도록 하는 알파 값이 2라고 해보자. 즉 f2가 만약에 0이었다면 그때 f5도 그러면 같이 0이 되어줘야만 하겠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f5가 0이라는 거는 또 이거를 만족시키는 알파 중에 5가 또 있다는 거니까 f5가 또 0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여기에 5가 들어가면 또 f11도 0이라는 거네. 그러면 또 11이 여기다 적용돼서 f11이 0이라면은 그 다음에 f23이 0이고 이렇게 얘가 무한히 증식하겠죠. 계속해서. 근데 애초에 이건 모순인 게 왜? fx 3차 함수야. 0이 되도록 하는 x가 많아봤자 3개밖에 안 생기는데 이미 2, 5, 11, 23 4개 이상 되면 이거 어차피 말이 안 되죠. 아, 이게 알파가 될 수 있는 값이 아무거나 되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그때마다 2알파 플러스 1이 바뀌게 되면은 계속해서 무한히 증식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얘가 증식을 안 하려면 뭐밖에 없냐? 얘랑 같은 수인 거야. 즉 만약에 알파가 마일이었다면 어차피 f-1이 0이면 여기에 알파의 마일 대입해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버리고 끝이죠.
그럼 fx는 3차 함수인데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점이 한 점만 있어서 그게 무조건 마일이라면 여기서 마일에서도 0분의 0으로 존재해. 마일이 아니라면 애초에 분모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존재해. 그래서 이 극한값이 항상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이 결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fx는 0의 실근은 오직 마일 하나뿐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찾았으면 아무튼 f 마일은 일단 0이라는 거니까 거기서 일단 먼저 한번 대입을 해보면 얘가 0이어서 b는 a 더하기 3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fx 보면은 x 세제곱에 ax 제곱에 이제 b 대신에 a 플러스 3의 x를 하고 플러스 4를 할 텐데 얘가 마일을 근으로 갖고 있다는 거는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는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조립제법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지 한번 찾아보면은 자, a 빼기 1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얘가 이제 쓰이기 때문에 x 제곱에 a 빼기 1의 x에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자, 아까도 말했지만 근이 마일 하나라는 거는 여기서 뭐가 돼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만 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물론 그것도 있어. 이거 아니면은 두 번째로 판별식이 0이면서 그 중근이 오로지 딱 마일인 경우도 있어. 근데 그 말은 뭔 소리냐면 얘가 이번 케이스라는 거는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데 상수항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탈락이야. 이런 것도 뭔가 세세히 좀 체크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1로 가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한번 써보면은 a 빼기 1의 제곱 빼기 16이 0보다 작다. 16 넘겨서 뭐의 제곱이 16보다 작다라는 거는 얘가 마4에서 4 사이라는 거고, 즉 a는 5, 마3 사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수 ab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정수 a는 이렇게 줄였어도 상관없겠죠. 즉 마이 마일보 해서 1, 2, 3, 4까지 총 7개가 될 수 있다. 그 상태에서 f1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fx가 어차피 요거잖아. 그쵸? 그럼 이제 f1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된다. 따라서 이거는 2a 플러스 8이니까 이거의 최대값을 물어본다는 거는 a가 최대로 커야 되네. 그럼 여기서 a가 최대가 될 수 있는 요 4가 되겠죠. 그래서 a가 4일 때를 대입해보면 2, 4, 8에다가 8 더해서 최종적인 답은 바로 16이 됩니다. 공통 22번입니다. 귀납적 정의 문제 중에서 이 정도면 그냥 나름대로 너무 어렵지도 않게 너무 쉽지도 않게 케이스도 적절히 많아서 잘 낸 것 같아요. 실수 유발도 잘 했고. 자, 보면은 일단 이렇게 an과 an 플러스 1에 관한 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니까 요렇게 되는 걸 만족시키는 m의 최소값이 3이다. 그 말은 뭐냐면 일단 3일 때는 만족한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개 절대값이 같다는 건 한쪽은 그냥 풀고 한쪽은 풀마로 풀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A3과 A5는 그냥 같거나 마이너스 관계로 같거나 이거는 성립하는 거고, 중요한 게 최소값이 3이라는 거니까 다른 말로 해서 A2랑 A4가 이렇게 같은 거는 안 되겠죠. 그럼 최소값이 3이 아니고 2니까. 또 A1과 A3도 같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거라서 나중에 케이스를 잡을 때 이것도 고려해서 잡으셔야 돼요. 아무튼 같지 않다로는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까 이걸로 갈 거야 일단. 그래서 우리는 A3, A4, A5의 관계부터 잡을 텐데 요거 조건을 한번 쓱 봅시다. 절대값 AN이 홀수인 경우, 그리고 또 보니까 절대값 AN이 짝수이거나 0이거나 라고 나와 있어요. 굳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쓴 이유는 원래 정의상 홀수나 짝수라는 거는 오로지 자연수, 즉 양의 정수에서만 정의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N이 마3이다. 이거는 원래 홀수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자연수가 아니라서. 하지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뭐야. 여기서는 AN이 음의 정수든 양의 정수든 상관없이 홀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가 편의상 AN이 홀수라고 할게요. 음의 정수까지 포함해서. 또 얘도 그냥 편의상 AN이 짝수고, 또 0도 결국에는 짝수의 성질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0 포함한 짝수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그냥 AN이 짝수라고 우리가 여기 문제에서만 약속을 좀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A3을 우리가 K라고 잡을 거야. 그랬을 때 A4를 바로 가보면 여기서 바로 케이스가 나뉘겠죠. K가 홀수라면은 K 빼기 3이 될 거고, K가 만약에 짝수라면은 2분의 1 K가 될 거야. 그 다음에 A5로 갔을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K가 홀수기 때문에 K 빼기 3은 무조건 뭐여야 돼? 얘 무조건 짝수죠. 홀수에서 홀수를 뺐으니까. 따라서 여기서는 케이스 분류 없이 그냥 무조건 2로만 나눠야 된다는 거고, 대신에 얘는 어때? 짝수를 2로 나누면은 그때는 짝이 될지 홀이 될지 모르죠. 따라서 여기서는 한 번 더 나뉘어야 돼. 즉 2분의 1 K가 홀수라면 그때는 얘를 빼기 3만 하는 거고, 2분의 1 K가 여전히 짝수라면 또 한 번 더 2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얘랑 얘의 관계를 봐서 이 풀마 관계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한 번 더 갑시다. 이 A3과 A5가 그냥 같을 수도 있을 거고 A3과 A5가 마이너스로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의 K 값을 다 구해볼 거예요. 자, 이 왼쪽으로 넘기면은 이 K가 K 빼기 3이니까 K는 마3이 되고, 그러면 홀수 맞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무조건 체크해야 되겠지.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넘기면 이젠 이렇게 되니까 3K가 3인 거라서 K가 1인 거, 이것도 역시나 K가 홀수인 거 맞으니까 역시나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갑시다. 여기서도 또 두 개로 나눠볼게요. 그냥 같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로 같을 때. 그냥 같을 때 양변 두 배를 해주면 K 빼기 6이니까 K는 마이너스 6. 그럼 일단 K가 짝수인 거 맞았어. 그 다음에 2로 나누면은 마3이니까 홀수인 것도 맞아. 그래서 얘도 되는 거죠. 이렇게 무조건 세세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 넘기면은 이렇게 되고, 그럼 3K가 3이 됐죠? 잠깐 뭐가 이상한데? 그쵸, 쏘리. 여기도 두 배 해야 되지. 그럼 3K가 6이니까 K는 2여서 이것도 어때? K가 짝수인 것도 맞고 2로 나누면 홀수인 것도 맞죠. 그래서 얘도 오케이야. 마지막 K랑 4분의 1 K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은 얘랑 얘가 그냥 같든 마이너스로 같든 상관없이 어차피 뭐예요? 그냥 K는 0밖에 안 되죠. 근데 이 0도 우리가 짝수의 속성으로 보기로 했고, 그럼 짝수인 거 맞고 2로 나누더라도 0이니까 또 짝수인 거 맞아서 얘도 된다는 거야. 즉 A3이 될 수 있는 건 이렇게 5가지가 다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추적을 쓸 거거든. A3으로 될 수 있는 게 마3 1, 마6 2, 마3 1, 마6 2에 0까지 있고, 얘네를 가지고 역추적을 할 텐데, 제가 여기 왼칸을 비워놓은 건 왜 비워놨냐? A4도 쓸 거예요. 왜 쓸까? 바로 이것 때문에. 요거 안 되는 걸로만 찾아야 돼서. 여기서 우리가 그냥 바로 A2 작성하고 A1 작성하면 여기 A1이 마치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 A2를 쌓았는데 A4랑 절대값이 같은 건 날려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건 그냥 순추적이니까 홀수일 때는 3 빼는 거였으니까 여기였고, 1에서도 3 뺐으니까 이거였고, 짝수는 2로 나누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2로 나누고 2로 나누고, 이 상태에서 가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역추적식 작성합시다. 역추적식은 그냥 요거부터 봤을 때는 AN을 어떻게 하면 돼? AN 플러스 1 플러스 3으로 바꾸면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AN이 홀수라면 얘가 홀수라는 거죠. 둘이 지금 같은 상태니까. 따라서 그때 AN 플러스 1은 짝수로 바뀌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쪽 식에서는 그냥 2만 넘기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도 중요한 거, 원래 AN이 짝이었는데 그 AN이란 건 이거지. 생각해봐. 얘가 짝인 거는 너무나 당연해요. 왜? 얘 정수니까. 따라서 이게 어차피 2 곱하면 무조건 짝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애초에 짝이든 홀이든 상관이 없어. 즉 얘는 짝이어도 되고 홀이어도 되고 그냥 모든 정수 다 될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역추적을 할 때 원래 거에서 다음 걸로 갈 때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이제 일로 갈 때 어떻게 하면 돼? 무조건 2배 하는 거는 되는 거고, 얘가 짝수일 때는 이제 플러스 3까지도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복사해서 밑에다가 갖고 옵시다. 자, 여기다가 좀 붙여 놓을게요. 그래서 보면은, 자, 일단 짝수가 아닌 홀수일 때는 2배밖에 못 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2배 시키면 마6, 2배 시키면 2. 인데 중요해. 자, A2랑 A4 절대값이 같아. 또 이것도 같아. 얘네 둘 다 탈락이라는 거야. 어차피 안 돼. 오케이? 그 다음에 AN이 짝수일 때는 둘 다 돼. 그럼 지금 여기 나머지 세 개는 짝수기 때문에 이때는 플러스 3도 되고 2배 하는 것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또 어때? 얘랑 얘는 또 같지. 그래서 이거 바로 탈락인 거야. 얘 잠깐 밑으로 조금 더 내리면,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3 하면 5야. 이거 돼. 2배 하면 4니까 이것도 돼. 자, 그럼 여기도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도 플러스 3 하면은 3이니까 돼. 2배 하면 0이니까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A2에서 남은 거는 요렇게 4개가 남았고, 여기서 다시 가면은 일단 홀수는 2배밖에 못하니까 10. 그럼 이제 또 얘랑 얘도 비교해야 돼.
A1과 A3도 절대값이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다르니까 오케이고 얘도 2배 하면 6이니까 이것도 오케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는 3을 더하거나 아니면 2배 하거나 둘 다 얘랑 상관없죠. 오케이. 자, 얘도 3을 더하거나 아니면은 2배 하거나 둘 다 얘랑 절대값 상관없죠. 즉 A1은 요렇게가 다 될 수 있다. 문제에서는 절대값 A1들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얘네 다 절대값 씌우면은 이렇게 6개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33에 43에 50에다가 여기 14니까 따라서 최종 답은 바로 64가 됩니다. 확통 27번입니다. 이 문제가 은근히 통계 개념 대충대충하고 그냥 공식으로만 풀었던 친구들이 꽤나 고전했던 문제였어요. 별것도 아닌데. 자, 13579 5장이 있고 그 중에서 하나를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를 꺼냈을 때의 수를 그냥 우리가 x라고 잡는다면 너무나 당연히 얘네가 13579가 될 확률은 그냥 5분의 1씩일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될 텐데 거기서 이제 문제에서는 3번 반복해서 그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던 뭐예요? 딱 표본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표본의 크기는 3인 상태. 그럼 우리가 표본 평균의 공식이 뭐였어? 2x반은 그냥 2x랑 같고 vx반은 n분의 vx랑 같잖아요. 현재 n이 3이니까 그냥 이거랑 같은 상태거든. 그럼 이제 얘를 봐봐. 이건 어떻게 빼내야 돼? 여기서 플러스 6 상관없죠. a는 빼낼 때 제곱으로 빼내죠. 이게 지금 24라는 건데 얘가 또 뭐야? 요거랑 같잖아. 따라서 a제곱 곱하기 3분의 vx가 24니까 여기서 그냥 vx는 어떻게 돼? 나머지 다 옮겨버리면 a제곱분의 70이야. 근데 이 vx가 뭐야? 여기서의 분산이야. 그러니까 너무 쉬웠던 거야 사실 문제가. 자, 그냥 바로 갑시다 이제. 평균은 사실 이거 확률이 다 똑같을 때는 뭐 하면 돼요? 계산 안 해도 돼. 그냥 가운데 수가 무조건 평균이에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나름의 꿀팁. 그 다음에 분산 구하기 위해서 제곱의 평균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해야 돼요. 그럼 1의 제곱에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9의 제곱 2니까 81, 49, 25, 9, 1이라서 계산만 합시다. 얘네 130이니까 140에다가 165네요. 5분의 165면은 약분해서 33이죠. 그럼 그때 분산 vx는 뭐야? 제곱의 평균인 33에서 평균의 제곱인 25를 빼는 거니까 8이다. 끝. 얘가 8이구나. 그럼 a제곱은 9여야겠죠. 그래서 양수 a라고 했으니까 3으로 끝났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확통 28번입니다. 자, 집합 x가 1, 2, 3, 4, 5, 6이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개수. 일단 가족권 보니까 2개 곱한 게 6의 약수다? 어차피 6의 약수는 1, 2, 3, 6밖에 없죠. 그러면은 f1 곱하기 f6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어. 그러면 두 개의 곱이 1이려면은 어차피 둘 다 1, 1인 경우밖에 없을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두 개의 곱이 2라면은 1, 2나 2, 1인데 중요한 게 나조건 보니까 자, 이거 대소관계 보세요. 어차피 얘랑 얘만 봐봐. 뭐야? F1이 어차피 F6보다 무조건 작은 거죠. 따라서 이런 거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겠지. 그럼 곱해서 3 되는 것도 1, 3만 보면 될 거고 곱해서 6 되는 거는 1, 6과 2, 3까지는 챙겨야 되겠죠. 따라서 케이스는 뭐야? 이렇게 5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바로 가볼까요? F1과 F6이 각각 1, 1이라면 얘네가 2, 2가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된 거네. 그쵸? 어차피 양 끝이 둘 다 2기 때문에 샌드위치처럼 어떻게 돼야 돼? 얘네 다 2인 거밖에 없잖아. 한 가지 끝이죠.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이쪽 2고 얘네 쓰기 귀찮다. 복사할게요. 5번이나 써야 되잖아.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F6이 2였으니까 그건 2배에서 4가 되겠죠. 그럼 이제 얘네는 뭐예요? 2, 3, 4 중에서 4개 뽑는 거니까 중복 허락해서 3H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가면 여기 2고 끝에 6이고 이제 또 가운데는 복붙. 자, 그럼 이제 어때? 2, 3, 4, 5, 6 중에서지. 즉 5개 중에서 4개 뽑는 거니까 이건 5H4겠죠. 네 번째 케이스는 2랑 10이거든? 아무튼 가운데도 복붙해보고 자, 옮길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2부터 12까지 가면 안 되죠. 왜? 어차피 집합이 여기가 끝이거든.
따라서 함수값도 6까지가 끝이니까 얘는 이거랑 똑같게 되죠. 이것도 그냥 OH4겠지. 마지막 2랑 3이라면 이제 2를 2배 하니까 4가 되고 여긴 3 2배에서 6이 돼서 이제 이 가운데에 있는 애들은 뭐가 돼? 4, 5, 6 중에서 4개 선택이니까 또 3H4가 되겠죠. 그럼 이제 어때? 얘네 5개 다 더해주면 된다. 3H4는 6C4랑 같으니까 15. 그럼 15 2개니까 30. 여기 1 있고 5H4는 8C4랑 같죠? 4, 3, 2, 1에 8, 7, 6, 5 하면은 지워져서 70이네. 70도 2개 되니까 140. 그러면 총합해서 171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확통 29번입니다. 자, x랑 y가 둘 다 정규분포 따르는데 박스 조건이 제일 중요하겠죠. 일단 첫 번째부터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x에 대한 정규분포 그래프를 이거는 그냥 대략적으로만 그려봅시다. 이렇게 돼 있고 뭐 이쪽이 m1일 때 x 아무데나 잡아볼게요. 이쪽이 x라면은 x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요 넓이가 되겠죠, 좌변이. 그 다음에 우변이랑 좌변이 항상 같다라는 건 그때 40 빼기 x는 무조건 여기 있어서 얘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예요? 얘랑 얘가 서로 이 평균인 m1에 대해서 대칭 관계다.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해서 이거랑 이거의 중점이 이거니까 두 개를 합하면 x가 날아가면서 40인데 거기에 2 나눈 게 중점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m1이구나 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줄은 딱 m1의 값 하나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 요거를 보니까 한쪽은 y고 한쪽은 x거든. 그 말은 자 이렇게 뭔가 있을 때 y랑 x가 뭐 이렇게 따른다고 하면 예를 들면 여기 스몰 x가 잡혔을 때 거기에 10만큼 더한 게 이쯤 있어서 x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랑 x 플러스 10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가 딱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얘네가 무조건 같다는 얘기는 첫 번째 표준 편차가 같다. 왜? 모양이 같아야만 같은 점에서의 그 넓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평균이 어떻게 된다? 10 차이다. 그래서 어디에 x를 잡더라도 x 플러스 10이 이렇게 이동할 테니까 그래야 넓이가 항상 같겠죠. 즉 다른 말로 해서 m2가 m1보다 10만큼 작겠죠. 여기가 m2, 여기가 m1일 테니까. 근데 얘가 어차피 20으로 나왔으니까 m2의 값도 10으로 확정됐고 얘랑 얘가 같으면 그냥 시그마로 쓰게 되면 x는 20에다가 시그마 그리고 y는 10에다가 시그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보면 돼요? 박스 밑에 있는 거. 요거 이제 표준화 우리가 시켜봅시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거는 똑같이 20만큼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얘는 10만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시그마로 나누니까 요렇게 될 거거든. 그럼 두 개를 더했을 때 자 여기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데 이거랑 이거의 합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옮겨도 돼요?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이거 쓰지 말고 이렇게 옮겨서 그냥 한꺼번에 0부터 시그마 분의 10까지로 써도 상관없겠다. 그게 0.4772라고 했는데 그게 여기 있죠. 따라서 요게 2였구나. 따라서 시그마는 5였구나. 그럼 끝났죠. 문제에서 이거 물어봤는데 m1이 20이고 시그마2가 시그마랑 똑같으니까 5가 돼서 따라서 이거는 답이 25가 됩니다. 확통 30번입니다. 자, 5개의 동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앞면, 3, 4, 5는 뒷면.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그냥 앞면 동그라미 뒷면 x라고 할게요. 현재 지금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그런데 박스를 보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5, 2 하면 딱 그거 K번째만 뒤집는다. 즉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면 첫 번째 것만 뒤집고 2가 나오면 두 번째 것만 뒤집고 이런 식으로 가서 5가 나오면 다섯 번째만 뒤집는데 6은 뭐예요? 전부 뒤집는데요. 당연히 얘가 특이하잖아. 이 6이 몇 번 나오냐가 너무나 중요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다? 3번 반복한 후에 모두 앞면이 나와 있을 확률. 조건부 아니죠. 그냥 물어본 거야. 즉, 자,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을 딱 했더니 이때는 무조건 다 동그라미가 나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도대체 6이 몇 번 나와야 하냐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만약에 6만 3번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전부 뒤집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야. 또 6이 나오면 또 뒤집히니까 이렇게 됐을 거야. 또 6이 나오면 이렇게 될 테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탈락이죠. 두 번째, 6이 만약에 2번 나온다면, 자, 2번 나온다는 거는 여기까지만 됐다는 얘기거든. 이 두 번째 시행까지만. 근데 보면은 싹 뒤집고니까 결국에 처음 상태 그대로 온 거죠. 이 상태에서 전부 다 동그라미를 만들려면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왜? 6으로도 안 되고 3, 4, 5 중에 하나를 뒤진다고 해도 이거 하나만 바뀌지 나머지는 X잖아. 그래서 요것도 탈락이에요. 그럼 결국에 6은 한 번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오거나 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럼 만약에 6이 한 번 나온다면,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여기까지만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생각해보자. 이 두 개의 x를 처리해주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일단 지금 6이 나온 상태니까 1이 나와서 얘가 하나 뒤집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고 갑자기 내려갔네. 마지막으로 2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얘까지 뒤집으면 딱 되죠. 아, 그럼 이거는 가능하다. 6과 1과 2가 나오면 되는데 당연히 지금 느끼셨겠지만 순서는 상관없죠. 즉 3팩이죠. 그래서 6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이 i에 안 나오는 케이스도 해봅시다. 좀 지우고. 자, 6이 만약에 i에 안 나왔다. 그렇다면은 전부 뒤집는 건 이제 없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씩 뒤집어야 되는데 현재 이 뒷면 3개를 한 번씩 뒤집어야 되니까 3, 4, 5가 한 번씩 나와준다면 여기서 이거 뒤집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4번째 뒤집히죠. 마지막으로 5번째 뒤집으면 되죠. 아, 그럼 이것도 가능하다. 3, 4, 5인데 이것도 역시나 순서는 아무 제약 없으니까 이거겠네. 즉 가능한 거는 두 개를 더한 12 이거밖에 없어요. 전체 경우는 뭐야? 주사위를 그냥 3번 던지는 거니까 그냥 6의 세제곱이야. 이거라고 이거. 그래서 너무나 쉽다. 그럼 이거 6의 제곱되니까 36분의 2니까 한 번 더 나눠서 요거겠죠. 분모랑 분자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18 더하기 1에서 최종 답은 바로 19가 됩니다. 미적 26번입니다. 자, 그냥 흔히 나오는 입체 도형이고 심지어 정사각형이면 제일 쉽죠. 제곱만 하면 되니까. 그럼 바로 가보면 이렇게 되고 어차피 제곱하면 루트만 딱 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상태예요. 자, 이거를 구하면 되는 건데 여기 생각보다 막 이거 막 분수 못 찢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고민하면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긴 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얘를 가지고 이거를 t로 놨을 때 한번 치환적분을 해보면은 1 플러스 x분의 1이 되고 dx에다가 이게 dt가 되죠. 근데 요 놈을 통분하는 순간 이렇게 되면서 딱 보이시나요? 우리가 이거를 t로 놨는데 나머지가 요렇게가 딱 뭐예요? 이게 정확히 dt로 아름답게 떨어지죠. 아, 그래서 이제 끝난 거지. t분의 1의 dt에다가 적분 구간만 수정해주면 1일 때는 어차피 ln1은 빵이니까 그대로 1이고 2를 넣으면은 여기가 1이 되니까 2 플러스 1이 돼서 요거 구하면 끝이다. 어차피 얘는 lnt로 나올 테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또 여기다 1 넣는 건 또 의미 없죠. 그래서 요것만 넣은 ln 2 플러스 1이 답이다. 그래서 이거는 요거 치환적분 찾으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미적 27번입니다. 그 올해 26학년도 수능에 비하면은 이 25학년도 수능 27번은 그래도 조금 까다로운 편이긴 했던 것 같아요. 막 엄청 어렵다까지는 아니지만. 자, fx는 3차 함수라고 나와 있고요. gx가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중요한 건 요거일 것 같아요. 0,G0에서의 접선이 x축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gx가 이렇게 0,G0에서 어떻게 돼야 돼? x축과 접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어? 이 G0 자체의 함수값도 0이 되어야 하니까 결론적으로 G0은 0이면서 G'0, 즉 접선의 기울기도 0이어야 되죠.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갑시다. 여기다가 이제 0을 대입해보면은 2의 0제곱은 1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0이란 얘기니까 아, F1은 마이너스 1이구나 하나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양변 미분을 하면은 미분해놓고 합성함수 미분으로 속미분 들어가니까 요거 하나 붙고 뒤에는 어차피 그대로고, 이 상태에서 G'0을 해주면은 어차피 여기도 다 1이죠. 111이니까 F'1에다가 플러스 1이 0이어서 F'1도 마이너스 1이구나. 둘 다 마이너스 1인 상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역함수를 가진다. 역함수를 가진다는 건 이 G'이 항상 0 이상이다. 즉
얘는 어떻게 되겠어? 0 이상 또는 0 이하인데 정확히 말하면 1대1 대응이니까. 그럼 요 놈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얘를 한번 보면은 2의 x제곱으로 묶었을 때 이렇게 되는 상태예요.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항상 0보다 작은 건데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요 놈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때? fx가 최고치 한계수 양수기 때문에 f'도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여서 언제나 0보다 작을 순 없고 0보다 큰 것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 플러스 1만 넘겨버리면 f'2의 x제곱은 무조건 마일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물론 여기 이제 치역이 들어가 있지만 아무튼 간에 이 x는 모든 실수가 되고 그때 2의 x제곱은 0보다 큰 모든 애죠. 즉 0보다 큰 어떤 걸 대입하더라도 항상 마일 이상이란 얘기는 뭔 소리예요? 이 f'의 그래프가 뭔가 여기 이렇게 마일보다 이렇게 위에 있거나 혹은 이렇게 걸치거나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야? 요거죠. 딱 1에서의 함수값을 그래서 준 거죠. 아 여기구나. 이 상황이 아니고 요 상황이고 얘가 1, 마일이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는 f'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이 그래프에서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네. 그럼 f2'1이 빵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11처럼 보이네. 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럼 지금 얻은 정보가 3개이기 때문에 끝났어요. 왜? fx 최고치 한계수 줬으니까 정보 3개 필요한데 하나, 둘, 그리고 마지막 셋. 그리고 이때 보니까 함수값이 아니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x값들이 다 1이죠. 전부 다 1일 때는 이거 현우진 씨가 설명한 거 혹시 아시죠? 어떻게 하면 돼? x 빼기 1의 세제곱 최고치 한계수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계도 함수 빵이면은 여기는 그냥 없는 거나 다름없고 그 다음에 이쪽 여기가 1창의 계수고 마지막으로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 1까지 쓰면 돼서 fx의 식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가가지고 뒤에 것만 전개하면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날아가면서 이렇게까지 작성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잠깐 냅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 h'8이니까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일단 g에다가 어떤 수를 넣었을 때 8이 되도록 하는 그때 t의 값을 찾은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거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볼 텐데 그럼 g에다가 t를 넣어보면은 f의 2의 t제곱 플러스 2의 t제곱이 8인 거잖아. 여기서 잠깐 또 치환해서 이거 잠깐 k로 두자. 그러면 fk 더하기 k가 8인 건데 fk가 뭐냐면 여기 있죠. 그냥 여기서 x자리에 k만 넣은 거죠. 그러면 k 빼기 1의 세제곱 빼기 k가 fk인데 거기에 플러스 k가 있으니까 또 사라져서 이게 8이다. 세제곱 세제곱. 따라서 k 빼기 1은 무조건 2가 되기 때문에 아 k는 3이구나. 그러면 여기가 3이니까 그때 t의 값은 ln3이구나. 오케이 찾았다. 여기서 ln3을 넣었을 때가 8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g' ln3분의 1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g'식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ln3을 넣으면 이 2의 x는 어떻게 돼? 그냥 3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결론적으로 3f'3에다가 플러스 3의 값을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 분의 1까지 한 거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면 돼? 얘만 구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여기서 미분 때리면 되죠. 미분을 한번 해주면 제곱에다가 빼기 1이고 그래서 거기다가 3을 넣으면 여기가 4니까 12 빼기 1에서 11. 그러면 여기에 11이 들어가니까 33에다가 3 더한 거라서 36분의 1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 그래서 조금 복잡했던 문제고 결국에 역함수 가진다로 요거 그림 못 찾았으면 정보 하나 부족해서 안 됐겠죠. 아무튼 답은 1번이 됩니다. 미적 28번입니다. 자, 이 문제가 그나마 좀 어렵긴 했었는데 이 문제 이후로 뭔가 적분 퍼즐에 대해서 대비가 딱 잡혔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일단 보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돼 있고 fx를 준 게 아니고 도함수만 준 상태죠.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요 꼴을 보고 뭘 생각해야 되냐? 당연히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얘 자체를 부정적분해서 fx를 구해야 되나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경험치 짬밥으로 알아야 돼요. 2의 지수가 이렇게 x제곱이 있어버리면은 무조건 적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적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런 데다가 뭔가 x 같은 게 곱해져 있어서 치환적분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x가 없으니까 일단 바로 부정적분하는 문제는 아니구나, 무조건 아니구나 라고 해서 아예 시도를 안 해야 시간을 아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다른 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문제를 보니까
뭐 이렇게 fx 위에서 어디서의 접선과 fx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라고 했으면 일단 또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이건 f'이 아니고 그냥 fx잖아요. 대략적인 그림 개형이라도 알아야 그 접선이랑 뭐 fx라는 곡선이랑 뭐가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지를 알아야 적분이 될 거잖아요. 넓이를 구할 때. 그래서 정확한 식은 모르더라도 그 일단 그래프 개형 정도는 잡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그래프를 좀 보려고 하는데 얘 자체를 그리려고 하면 또 좀 빡세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함수랑 y는 x랑 서로 차함수 개념으로 접근해도 상관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fx의 개형이 중요하고 그 말은 이 f'에서는 부호만 중요하다는 것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양수에서 뭐 언제 음수로 꺾이는지 이런 것들만 보면 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볼 게 이 t,ft로 뭐 둘러싸인 넓이라고 해서 그게 그 넓이가 gt인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거죠. 즉 결국에는 마지막에 들어가서는 t가 1인 상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꼭 너무 실수 전체에 대해서 다 구하려고 하지 말고 대충 양수 쪽 값만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려고 하는데 자 얘는 정확히 그리면은 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x가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y는 0으로 갈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미분해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우함수겠죠 무조건. 그럼 미분 한번 해보면은 이거 그대로 쓴 다음에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양수 범위만 한번 따져본다면 얘는 어차피 2가 들어가 있으니까 양수고 얘도 양수인데 이 마이너스 때문에 결국에 음수니까 결국 뭐냐면 x가 0보다 클 때는 이 프라임 값이 무조건 0보다 작겠죠. 그럼 무조건 감소만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x에 0이 들어가면 2가 될 테니까 0,2부터는 계속 감소만 할 거예요. 그럼 뭐 우함수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바로 f'이 아니죠, 쏘리. 이 그래프죠. 이 그래프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그린 거고 y는 x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런 그래프니까 얘는 결국에 이 양수 쪽에서 한 번 만나는구나. 결국에 여기서 이거를 뺀 그래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이 더 위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한 번 바뀌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정확히 알면 좋겠는데 이거는 한번 넣어봅시다. 여기다가 한번 1을 대입을 해보면 딱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에다가 이쪽에 1이 들어가니까 지수가 빵이 되니까 이렇게 돼서 딱 0이 되죠. 얘네가 1에서 같아지는구나. 그래서 여기는 1,1 결국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말은 이 F'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결국에는 그냥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오히려 1,0이겠죠. 1 대입했을 때 0이니까. 그러고 어떻게 돼? 여기는 계속 양수고 여기는 계속 음수니까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꺾이는 그냥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F'은 대략적으로. 그러면 대략적인 F의 개형도 그냥 뭐예요? 1에서 극대 한번 찍고 끝일 거 아니야. 이게 그냥 fx겠구나 라고 잡을 수 있다. 그럼 y축은 당연히 이쯤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은 어차피 t는 1의 근방에서만 보면 되기 때문에 t를 뭐 1보다 조금 작거나 조금 큰 놈으로 잡아버리면 뭐 이쪽을 t,ft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거기서의 접선을 그었어. 접선과 fx랑 y축이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죠. 그럼 이 넓이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0부터 t까지 어차피 접선에서 fx 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접선이 항상 위에 있으니까 t가 1보다 조금 크다고 한들 어때요? 여기서의 접선을 그었다고 해도 어차피 접선과 fx랑 y축이면 여전히 뭐예요? 또 접선이 항상 위에 있으니까 이 식이 바뀌진 않죠. 결국 이게 그러면은 gt라는 애가 되겠구나로 알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뭐예요? 그냥 t,ft에서의 접선이니까 f't에 x 빼기 t에 ft잖아요. 거기서 fx를 뺀 거겠죠. 그거를 이렇게 0부터 t까지 적분한 게 gt구나. 그럼 이제 이거는 변수가 지금 x랑 t 두 개니까 변수 분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써볼게요. 여기도 전개해서 써보면 f't에 x가 있고 f't가 있고 ft가 있고 fx가 있는데 현재 여기서의 적분 변수가 뭐예요? x죠. 즉 t는 잠깐 상수 취급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요거 하나만 적분 따로 보면은 f't는 상수 취급해서 앞으로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얘네는 x가 전혀 없으니까 그냥 하나로 묶어서 전부 다 상수잖아. 그럼 얘네는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0부터 t까지 그냥 1을 적분하는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놈은 건들 거 없죠. 그냥 0부터 t까지 fx dx겠죠. 그러면 얘는 어차피 2분의 1 x제곱으로 적분이 돼서 0부터 t를 넣을 거기 때문에 얘가 결론적으로 뭐가 돼요? 2분의 1 t제곱이 될 거고
또 얘는 그냥 뭐예요? 어차피 1 적분해서 x에다가 0t 넣었으니까 얘는 그냥 t란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요거는 2분의 1 t 제곱의 f' t고 그 다음에 이 t는 이렇게 다시 전개해서 tft에 t제곱 f' t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여전히 건들 순 없다. 이렇게 된다. 그랬더니 또 어때? 얘랑 완전 같은 항이죠. 개수 정리만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부터 쓰고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f't에 여기까지 온 게 바로 뭐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gt를 정리만 한 거죠. 아직 미분 안 하고. 근데 우리는 아까도 보면은 g1과 g'1의 합이니까 여기서 프라임도 한번 하긴 해야 되겠죠. t로 이제 미분합시다. 그럼 고배 미분에 의해서 이렇게 미분이 되고 얘 미분하면은 t니까 tf't 그리고 얘 그대로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2't 그리고 얘는 미분하면 그냥 ft죠. 그랬더니 어때? 다 지워져. 이거 지워져. 이거 지워져. 결국에 이것만 남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다가 각각 1을 넣어보면 g1 더하기 g'1은 처음에 f1 있고 여기다 넣으면은 2분의 1 f'1 그 다음에 뒤쪽에 0부터 1까지 fx dx 이쪽에다가 여기만 넣는 거니까 2분의 1에 f2'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f'x는 식을 알고 있단 말이야. 아 이거 제가 아까 계산해 놓은 건데 자 오케이 f'x는 식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마이너스 x에 이거였었죠. 그럼 여기다가 아까 우리도 봤지만 어차피 1 넣으면 빵이었잖아. 요거는 빵이네. 얘는 날라가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필요하니까 한번 미분은 합시다. 적분은 못하더라도 미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에 얘 그대로 써놓고 마이너스 2x를 곱하니까 여기다가 1을 만약에 대입해 본다면 이쪽은 그냥 1이 됐고 여기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돼서 마3이겠죠. 아 그럼 여기는 마3이구나. 얘는 플러스 2분의 3이구나. 해서 우리는 2분의 3의 f1에 얘까지 이렇게 남았어. 여기부터가 문제겠죠. 이제 여기부터가. 왜냐? 아까도 봤지만 우리는 fx를 몰라. 못 구해. 근데 f1도 구해야 되고 심지어는 그 fx 자체도 모르는데 거기를 한 번 더 적분한 것까지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하냐? 프라임만 할 때는 여기서 이제 마치 lnx 적분하듯이 1을 곱해서 부분 적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1은 적분시켜서 x로 만들고 fx는 미분시켜서 우리가 아는 f'x로 만들어 버린다면 자, x, fx에 0, 1 넣었고 빼기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만 한번 보면은 1 대입하면 이거고 0 대입하면 얘 때문에 빵이죠. 그게 얘랑 상쇄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일부러 딱 그렇게 의도하고 낸 거예요. 그러면 이게 2분의 3 더하기 f1에서 얘네를 빼는 거니까 이렇게 빼고 빼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골칫거리였던 이거 f1은 안 구해도 그냥 날아가게끔 해준 거고 마지막으로 뭐 하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f'x는 알았거든. 이거. 그럼 이제 그냥 또 적분이죠. 이렇게 해버리면은 2분의 3에 마이너스 붙여서 x제곱 dx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거 x가 붙는다면 치환적분할 수 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문제에서 의도한 대로 나오게 된다. 얘는 뭐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죠 그냥. 그래서 2분의 3 빼기 3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치환적분해서 얘를 t로 치환시키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x의 dx가 dt니까 x dx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dt고 적분 구간을 보면은 x가 0일 때 오히려 t가 1이 되고 1일 때 0이 되니까 걔네를 0일로 바꾸면서 여기 마이너스 소모시키면 되죠. 2분의 1은 밖으로 빼내고 얘가 t였으니까 2의 t의 dt가 됐다. 그럼 이거는 얘만 보면 어떻게 돼? 2의 t에다가 0을 대입해서 2 빼기 1이니까 거기에 이게 있어서 2분의 1 2에서 2분의 1을 뺀 거. 따라서 2분의 1 2에서 얘랑 계산하면 그냥 1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하니까 3분의 2까지 돼서 요게 최종적인 답이 된다.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바로 2번이 됩니다. 미적 29번입니다. 정말 무난한 느낌이었어요.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정도의 급수였고 자, 근데 이 급수는 결론적으로 여기랑 여기만으로 A랑 R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구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센스를 부린다면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그냥 등비수열이라고만 했고 어차피 이런 무한등비급수 문제에서는 A랑 R의 부호가 제일 중요한데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요 시그마 어차피 두 개로 나눌 수 있으니까 절대값의 시그마랑 그냥 시그마 더해서 3분의 40 그 다음에 빼면은 3분의 20인 상태여서 마치 연립방정식 풀듯이 양변 더해버리면
얘 2배 나오고 그게 3분의 60으로 20이니까 이제 절대값의 시그마 한 거는 10이죠. 그리고 대입해보면은 그냥 A에는 3분의 1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식 세울 때 얘는 어차피 뭐 R이 당연히 마일에서 1 사이인 건 무조건이니까 요거는 그냥 1 빼기 R분의 A 쓰면 돼요. 얘는 R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갈린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어떤 센스가 있으면 좋냐? 자, 어차피 R이 이렇게 된 이상 무조건 1 빼기 R은 요 놈은 부호가 어떨까? 얘 무조건 양수죠. 왜? 여기만 보면 되잖아. R이 어차피 1보다 작으니까. 즉 무한등비급수에서 이 부분이 음수인 적은 없어요. 따라서 얘가 양수기 때문에 얘도 양수여야 이쪽도 양수겠지. 아, 그럼 일단 첫째 양 양수구나 라는 거 잡을 수 있죠. 그것만으로도 엄청 편해져.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절대값을 했을 때 생각해봐. 첫째 양은 무조건 양수인 상태인데 만약에 R도 양수라고 가정해봐. 그럼 이 모든 수열은 어차피 다 플러스지. 절대값 의미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렇게 합이 달라지면 안 되겠지. 합이 달라졌다는 거는 이게 아니고 R이 무조건 음수여서 이 수열이 풀마 반복이다 보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얘도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 합이 달라졌겠지. 끝인 거야. 따라서 어차피 절대값 합은 뭐가 돼요? 그러면 얘네를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1 플러스 R분의 A로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식으로 싹 나눠버리면 어차피 A 지워지니까 1 빼기 R분의 1 플러스 R 되고 여기서 10도 이렇게 약분되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잡히는 거지. 그러면 4R은 마이너스니까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 이제 아무데나 대입합시다. 이런 거 대입해보면 2분의 3 분의 A가 3분의 10이니까 2분의 3 그대로 보내가지고 계산하면 A는 5가 나온다. 그래서 막 케이스 분류 너무 복잡하게 안 하고 최대한 깔끔하게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따라서 지금 A랑 R의 값은 아는 상태예요. 그럼 이제 얘는 다 썼으니까 이제 의미 없는 거고 이 조건은 더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걸 봅시다. 밑에 거 보니까 괜히 무섭게 생겼는데 어차피 우린 여기다가 K에 1부터 대입을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요런 것도 좀 짬밥이 쌓여서 그냥 바로 보자마자 좀 알아야 돼. 어차피 얘가 좀 복잡하더라도 이거 밑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마일 또는 1이잖아. 얘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대입해보는 거야. 그냥 K에다 1 한번 넣어봐.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2인데 약분됐으니까 결론적으로 지수 1이죠. 그럼 이건 마이너스겠지. 그럼 K가 1일 땐 마이너스가 살아있는 상태고 이쪽에 또 1이 들어가니까 M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K에 2 넣어봐. 2랑 3이야. 지워졌어. 또 홀수지. 또 마이너스지. 여기 2 들어갔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제 K에 3이 들어가면 3, 4가 되지. 약분이 되더라도 2가 살아있으니까 짝수라서 이번엔 플러스지.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K가 4라면 당연히 어때요? 역시나 약분돼도 또 2가 살아있으니까 또 플러스야. 얘 결론적으로 뭐냐? 마마풀풀 계속 반복이에요. 해보면. 그냥 이것만 찾으면 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어차피 n의 리미트를 걸어서 여기가 n이든 2n이든 4n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무한대로 가는데 왜 굳이 2n이라고 썼냐? 이거 힌트 주는 거야. 힌트. 왜 2n이라고 썼냐면 두 개씩 나눠서 계산하면 편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의미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자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자고. 얘네를 하나의 덩어리로. 그랬을 때 공비 몇이에요? 곱하기 그냥 R제곱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R제곱이죠. R이 어차피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공비는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 되죠. 끝이야. 그러면은 이 무한등비 급수를 표현해보면 1에서 일단 4분의 1을 더하는 거죠. 그럼 4분의 5가 되는 거고 위에 거는 이제 요 첫째 항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랬을 때 얘는 마이너스 A에 M 플러스 1로 싹 묶어버리면 1 플러스 R인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건 어차피 그냥 2분의 1이 될 거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쓰고 얘는 어떻게 돼? 첫째 항 곱하기 R의 M제곱인데 첫째 항 5였잖아. 그럼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 5 지워졌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까지 왔고 얘가 700분의 1보다 크다래. 자, 그럼 생각해봐요. 여기 이미 마이너스가 있어. 지금 이쪽 양수잖아. 크다니까 왼쪽도 당연히 양수여야만 하잖아. 그럼 M은 홀이어야 돼? 짝이어야 돼? 생각해봐. 홀이어야 된다는 거 이해돼요? 홀이어서 마이너스가 살아있어야 얘랑 상쇄가 되면서 양수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무조건 M은 홀이어야 돼. 따라서 결국에 얘는 마이너스 빼내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이것까지 온 거잖아.
마이너스 지워야지. 이렇게. 그게 바로 뭐야? 700분의 1보다 크다라고. 끝났어요. 2 넘깁시다. 2분의 1의 m제곱은 1400분의 1보다 크다인데 양변 역수 취하면서 이제 부등호 방향 바뀌죠. 그러면 1400보다 작은 2의 거듭제곱 중에서 지수가 홀수인 것만 찾아야 되니까 m값이 될 수 있는 건 이렇게 가다가 2의 9제곱 512, 11은 뭐야? 이거 2048이거든. 그럼 안 되죠. 이렇게 5개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모든 m값의 합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등차수열 합이죠. 가운데 거 곱하기 항의 개수 하면 끝이죠. 따라서 25가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미적 30번입니다. 30번 좀 특유의 특성처럼 비주얼은 좀 무섭게 생겼는데 막상 해보면은 그냥 진득하게 하나하나 해보면은 정보 하나씩 찾으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충분히. 자, fx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생겼는데 그냥 정보 그대로 하나하나 가봅시다. f0이 0이래요. 그럼 f0 해보면 이쪽 0이고 얘도 0이죠. 사인이니까. 따라서 그냥 사인 b만 남아서 사인 b가 0이란 얘기는 b는 정수 파이겠구나 정도 찾을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f2파이를 해보면은 사인에 2파이 a에 b가 있고 어차피 여기 사인 2파이는 또 0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얘가 2파이 a 플러스 b랑 같다? 사인 머시기랑 그냥 머시기가 같다네요.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사인 x랑 x가 같다. 의해는 오로지 0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왜냐면 사인 x 그래프를 막 이렇게 그렸을 때 y는 x도 그리잖아요. 얘네가 정확히 0에서 접하면서 다른 데서 아예 안 만나요. 그래서 0이라는 거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뭐예요? 이 x 역할하는 2파이 a 플러스 b가 무조건 0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때 b는 마이너스 2파이 a겠죠. 근데 a는 범위를 줬거든. a가 1에서 2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이너스 2파이를 다 곱해버리면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b랑 같죠. 근데 그 b는 정수파이였거든요. 따라서 b가 될 수 있는 정수파이는 마이너스 4파이, 마이너스 3파이, 마이너스 2파이 이 세 개 중에 하나겠네. 그럼 그때 각각 a도 구해봅시다. 각각 a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니까 어떻게 돼? b가 마이너스 4파이라면 a는 2였을 거고 얘는 1이었을 거고 얘는 중간에 2분의 3이었겠죠. 따라서 a랑 b의 순서상은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다까지 이 가조건만으로 잡은 거예요. 그럼 이제 나조건을 들어갈 텐데 나조건은 지금 보면 프라임이니까 일단 fx 미분은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겉함수인 사인부터 미분하고 그 다음에 속미분으로 a 더하기 코사인 x까지 이렇게 곱해진 상태겠네. 그럼 이제 거기다가 0을 한번 넣어보면은 코사인 역시나 이거 그냥 b가 되겠네. 그리고 뒤쪽은 a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렇게 되는 양수t의 최소값이 4파이라는 건 일단 4파이일 때 만족시킨다는 거니까 f' 4파이를 하면 둘이 같겠죠. 그래서 한번 대입을 해보면 코사인에 4파이 a 플러스 b에 여기서 사인 4파이니까 그냥 어차피 0이고 뒤에는 어차피 또 뭐야 코사인 4파이도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둘은 같대요. 근데 a는 어차피 1에서 2 사이니까 a 플러스 1은 무조건 양수라서 의미 없이 지워질 거고 따라서 이 코사인 값과 이 코사인 값이 같다는 건데 사실 얘는 당연한 게 왜 그렇냐. 어차피 a가 될 수 있는 건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죠. 뭐를 넣더라도 a가 1이야. 이거 4파이죠. 그럼 코사인의 주기야. a가 2여도 8파이니까 어차피 주기야. 2분의 3이어도 6파이니까 또 주기야. 그래서 얘가 의미 없는 애기 때문에 얘랑 같은 건 사실 당연해요. 당연해. 정보가 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필 최소값이 파이나 2파이가 아니고 4파이냐 라는 거야. 왜냐면 여기 사인의 개수에 x 앞에 뭐가 붙은 것도 아니잖아. 이쪽도 그렇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2파이가 맞아야 되는데 왜 4파이냐? 2파이가 아닌 것까지 챙기란 얘기야. 오케이? 즉 무슨 말이냐면 f' 2파이는 얘네랑 달라야만 하겠죠. 그래야 t의 최소값이 4파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일단 f' 2파이를 해보잖아. 2파이 a에 b 더하고 역시나 얘는 또 0이니까 그냥 그대로 됐고 여기 코사인 2파이도 또 1이니까 a 플러스 1이라서 얘네는 또 지워져. 근데 위에랑 달라야 되죠. 다시 생각해봐. a가 1이야. 이거 그냥 2파이니까 코사인 주기라서 같아야 되거든? 그럼 a는 1이 될 수 없네? 이거 아니네? a가 2여봐. 얘 4파이니까 또 코사인의 주기라서 같아야 되잖아. 얘도 안 되네? 유일하게 뭐 만들까? a가 2분의 3이면 얘가 3파이니까 코사인 주기가 아니죠.
각변환을 통해서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B가 되죠. 그러니까 위에 거랑 다르죠.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를 나 조건에서 알려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조금의 센스가 필요했던 거죠. 0, 4파이가 같아? 근데 뭐 x 앞에 2분의 1이라는 개수가 붙었으면 몰라 이렇게. 그럼 사인의 주기가 이제 4파이가 되니까.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럼 무조건 2파이가 아닌 것까지 챙겨 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찾고 나면은 사실상 거의 끝났어요. 이 문제는. 자, 이제 그 박스 밑에를 보니까 fx가 극대가 되도록 하는 값 찾는 거예요. 결국에 fx가 아니고 f'만 보면 되잖아요. 그럼 밑에 지우고 이제 어차피 a랑 b도 결정이 됐으니까 2분의 3과 마이너스 3파이를 넣어서 식을 완성시켜 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뒤쪽도 2분의 3 더하기 코사인 x. 그리고 극대, 결국 극값이 되는 걸 찾는 거니까 이 f'의 부호만 따지는 건데 얘 어때요? 얘 무조건 양수죠. 얘 의미 없어. 요 놈의 부호만 중요하다는 것까지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마이너스 3파이 불편하니까 얘 그냥 각변환으로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 그냥 지우면서 앞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것도 이해가 될 거예요. 결국에 이 f'x인데 얘가 정확히 말하면 뭐 뒤에 뭐 여기가 붙겠지만 의미 없고 부호만 따질 거니까 그놈의 부호 변화는 결국에 이 코사인 값이 0이 언제 되냐인데 그 0은 언제 돼요? 코사인 안에 각이 바로 2분의 홀수 파이일 때 0으로 바뀌죠. 0이 되면서 부호가 바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요 그래프만 한번 볼 텐데 이거를 미분하면 2분의 3 더하기 코사인 x니까 얘 어차피 마일에서 1 사이니까 2분의 3 더해지면서 무조건 양수죠. 도함수가 양수니까 얘는 계속 증가만 하는 그래프야. 그리고 x의 범위는 0부터 4파이로 한정을 시켜줬어. 그럼 얘네 0 대입해봐 어때요? 앞에도 0 뒤에도 0이니까 이거 그냥 0,0에서 출발하는 그래프죠. 0 뚫려 있을 거고 4파이 대입하면 어떻게 돼? 4파이 콤마 어차피 여긴 또 0인데 앞에다 4파이 대입하면 6파이겠죠. 그냥 계속 증가만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어? 2분의 파이 있죠. 2분의 3파이도 있죠. 뭐 2분의 5파이도 있죠. 이렇게 2분의 홀수파이가 막 있겠지. 2분의 9파이, 2분의 11파이까지 있겠지. 그러면 그 값은 6개가 맞는데 중요한 건 극대만 물어봤으니까 몇 개겠어? 3개겠지. 하나가 되면 하나가 소니까. 따라서 이 원소의 개수인 n은 3으로 확정된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알파 1만 구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 그래서 이쪽이 극대야 극소야를 알아야 계속 바뀌는 걸 알 수 있을 거잖아. 생각해 보세요. 자, 요 안에 요게 2분의 파이 되기 직전과 직후를 볼 텐데 2분의 파이 전엔 1사분면의 각이었을 거고 2분의 파이 거치면서 2사분면으로 들어가면은 이 코사인의 값은 어떻게 돼? 1사분면일 때 양수였다가 2사분면 음수로 바뀌잖아.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f'은 이 2분의 파이 기점으로 음에서 양으로 바뀌니까 극소겠죠. 아 여기가 극소네. 그럼 여기 지워져. 극대, 극대, 극대. 이렇게 3개가 된다는 거야. 그럼 그 중에 가장 작은 값이니까 알파 1이 2분의 3파이가 아니에요. 뭐가? x에 알파 1을 넣었을 때, 즉 2분의 3 알파 1 더하기 사인 알파 1을 했을 때 그때 그 값이 2분의 3파이가 됐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보면은 어차피 a, b 다 구해놨고 n도 3으로 나왔으니까 알파 1의 값을 알아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항함수 쪽이랑 상항함수 같이 있으면 원래 못 구하죠? 그럼 이건 뭐야? 무조건 특수한 값밖에 없어. 대입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파이 대입하면 바로 끝나죠. 어차피 사인 파이 0으로 날아가니까 딱 나오죠. 아, 알파 1은 파이였구나. 그렇게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나왔으니까 3파이에다가 a, b가 지금 현재 요거 2개였으니까 2개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9파이죠. 그래서 오히려 플러스 2분의 9파이로 바뀌기 때문에 2분의 6파이랑 2분의 9파이 더해서 2분의 15파이. 따라서 얘네 둘 더한 최종적인 답은 바로 17이 됩니다.